이강인은 이날 60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2차례 유효 슈팅과 패스 성공률 94%, 키 패스 3회 등을 기록하며 만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61분을 뛰고 교체 아웃된 이강인은 볼 터치 49회, 슈팅 2회, 패스 성공률 94%, 키 패스 3회, 롱 패스 1회, 태클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이강인은 평점 7.3점을 받았습니다. 비티냐, 덴벨레 다음으로 높은 평가였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도 준수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에게 평점 6.7점을 부여했습니다. 비티냐, 덴벨레, 멘데스에 이은 네 번째로 높은 평가였습니다. 경기 후 현지 매체 스코카는 이강인은 이날 PSG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회 창출 3회를 기록했다. 34개의 패스 가운데 실패한 건 단 2번에 불과했는데도 60분만 소화하고 교체됐다며 평점 7점을 줬습니다. 누누 멘데스 8점, 비티냐 7.5점 등에 이어 팀 내 상위권이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 평점은 5점으로 이강인이 훨씬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다른 매체 스포츠키다 역시 이강인은 키패스 3회를 비롯해 94%의 패스 성공률 등 미드필드 지역에서 괜찮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경합 1회 승리 2개의 유효 슈팅 등도 기록했다며 역시 평점 7점을 매겼습니다. 스페인 마르카도 평점별 0점에서 3점으로 나뉘는 평점에서 이강인에게 2점을 매기며 좋은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교체 투입했던 그 시기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평점 순위 2위였던 선수를 왜 교체 아웃시킨 것인지에 대한 팬들의 분노가 높은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엘리케에 대한 분노가 높은데요. 현지 팬들은 과연 이강인 교체에 대해 나에게 설명해줄 사람 있어. 이강인은 좁은 공간에서 좋은 경기를 했어. 특히 공간을 이해하고 연계 플레이를 잘해줬어. 그런 그를 교체하다니 이해할 수 없어. 엘리케 감독은 팀이 최고의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최고의 선수였던 이강인을 교체하는 멍청한 짓을 했어. 엘리케는 전반전 사이에 효과적인 조정을 해 점유율과 효율적인 축구를 했고 결국 2골을 넣을 수 있었어. 그러나 이강인의 교체 아웃으로 파리 생제르맹은 추진력과 볼 소유력을 잃었어. 이강인이 나가고 바르셀로나가 파리를 장악했어. 엘리케는 욕심이 너무 많았고 결국 결과는 정반대가 된 것이야. 솔직히 말해서 파리가 경기를 점유하고 있던 시기에 이강인을 뺀 것이 정말 물음표야. 왜 그런 거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엘리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잘하고 있었는데 다소 이른 시간 에머리와 교체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선수를 교체하면서 팀이 졌기 때문에 엘리케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대1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를 뺀 보수적인 선택이 패배를 자초했고 이강인은 폼이 좋았다는 평가였는데요. 결국 루이스 엔리케의 교체 카드가 아쉬웠다는 평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상대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다. 우리는 선제골을 내줌으로써 경기가 복잡해졌다. 그들은 공을 잃지 않고 잘 플레이했다. 후반 초반 우리는 역전에 성공했고 골대를 2번이나 맞췄다. 그러나 그들은 3번째 득점을 터뜨렸다. 우리는 많은 야망을 가지고 바르셀로나로 갈 것이며 우리에게는 결승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2차전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교체였습니다. 이날 2006년생 프랑스 미드필더 자이르 에머리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올 시즌 주축 선수로 도약한 자이르 에머리는 이번 경기 활용법에 관심이 모였던 선수입니다. 주전 풀백 아슈라프 하키미가 퇴장 징계로 못 나오는 상황이라 종종 측면 수비수로도 기용됐던 자이르 에머리가 선발 풀백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기 전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하키미 공백을 짚으며 자이르 에머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이르 에머리가 수비로 이동한다면 이강인이 미드필더로 나설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자이르 에머리는 미드필드에서도 중요한 선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든 중용될 거란 전망이었는데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부상 여파로 직전 경기 명단 제외됐던 자이르 에머리를 일단 벤치에 앉히기로 했습니다. 센터백 마르키뉴스를 오른쪽 풀백으로 내세웠고 중원은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로 구성했습니다. 자이르 에머리는 후반 16분 교체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이 61분 동안 유효 슈팅 2회,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키패스 3회 등을 기록하고 자이르 에머리와 교체됐습니다. 자이르 에머리는 29분간 슈팅, 키패스는 기록하지 못했으나 두 차례 드리블을 성공시키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PSG가 역전을 당한 건 이강인이 빠지고 자이르 에머리가 들어간 이후였지만 경기가 패배로 끝나자 현지 언론은 자국 유망주 자이르 에머리에 앞서 이강인이 선택받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에게 평점 4점을 부여하며 자이르 에머리 대신 선택받은 이강인은 종종 단조로운 리듬으로 틀에 박힌 플레이를 보여줬다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선 선발 미드필드진 구성 배경과 자이르 에머리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엔리케 감독은 결과가 어쨌든 외부에선 알 수 없는 요소들까지 고려했다며 소신 발언했습니다. 그는 이 방에 있는 사람 중 모든 훈련 세션을 지켜보고 매 경기 복귀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래서 내가 감독인 것이다. 나는 선발 멤버들이 가장 잘 준비된 선수고 최고라고 생각했다. 물론 결과가 내 결정을 뒷받침하진 않는다. 나오는 것들에 대해선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소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 및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키패스 3회 등 공격 기회 창출 1위 선수로 맹활약했습니다. 자국 초신성을 띄워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마르퀴뇽스를 빼고 넣을 순 없으니 만만한 이강인을 깐 것 같은데요. 스탯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활약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PSG는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포티파이 캄 노우에서 챔스 8강 2차전 바르셀로나와의 대결을 벌입니다. PSG는 이날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1골 차로 이기면 연장전을 치릅니다. 정규 시간 내 2골 차 이상으로 앞선다면 바르셀로나를 따돌리고 UCL 준결승으로 향합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델 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기레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